여러분은 혹시 문명의 뜻을 알고 있나요? 문명화된 생활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수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빌딩들이 솟아있는 커다란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거리와 길에는 차들이 빽빽이 줄지어 있군요. 많은 사람들이 늘 어디론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네요. 이렇게 20세기의 도시의 생활은 어느 한 구석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문명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음악과 연극들, 시각예술, 그림, 조각 등이 있으며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온 학문도 추상적인 문명입니다. 현대 문명은 인류의 경험과 실험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은 6천년 전에 시작됐는데 농업의 발달로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역사상 최초의 도시가 탄생했죠. 기원전 5천년, 오리엔탈 지방에는 여러 개의 작은 마을들이 생겨났고 그보다 남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평평하고 넓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물을 잘 조절한다면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과 강에서 경작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시설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만들 수 있었고 수로가 흙으로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조직, 즉 국가가 성립하게 됐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자연스럽게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도시국가가 생겨났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메르인의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싹트게 된 것이죠. 수메르인의 문명은 도시국가 문명을 이루고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홍수는 급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수메르인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371년 사르곤이 등장해서 이곳을 정복하고 아가드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는데 이 사르곤 제국은 곧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남동쪽의 자그로스 산맥과 엘람, 시리아의 길목, 서쪽의 지중해 해안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산악 지방인들의 침입을 받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사르곤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되었죠. 도시국가의 중심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탑 모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리인들 역시 기원전 2000년 동쪽의 시리아에서 온 아무르인에게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800년 바빌론을 중심으로 바빌로니아 왕국이 번성했는데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죠.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이 싹트게 되었고 모든 문명은 거대한 강의 유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기원전 3100년 나일강의 북부 이집트와 남부 이집트를 메네스가 통합했는데 메네스는 25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31개 왕조 중 첫 번째 왕조입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으며 국왕인 파라오는 광대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로 숭배됐는데 이리하여 이집트 왕국은 아스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나일 계곡 전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 현재의 파키스탄 부근인 인더스강 유역에서 최초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의 매우 발달된 도시 문명이 일어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찬가지로 인더스 문명도 성직자와 상인들, 농부들이 중심이 됐는데 왕과 왕국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기원전 1500년경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1925년이 되어서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시작됐는데요. 물이 잘 빠지는 황하 유역에는 작은 촌락들이 밭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1500년경 은나라가 여러 도시국가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인도와 중국 등의 초기 문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커다란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니프루 유적에서 당시의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거의 절반이 사막 지역인 니프루는 먼 옛날 수메리인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사원, 지구라트, 그리고 수메리인의 문자가 새겨있는 많은 점토판들이 발견되었죠. 그러나 니프루 역시 바빌론이 파괴되면서 사라지게 됐는데 네부카살 왕이 다스리던 바빌론은 거대한 사원들과 전설 속의 낭떠러지 정원이 있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인도의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약 1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넓이인데 먼 옛날에는 장엄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벽들은 몇 세기에 걸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엔탈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과는 달리 계획적인 바둑판 무늬로 도시를 만들었으며 주요 도로들과 배수로들이 정교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초기 도시에는 공통적으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를 현대에 복원한 모습을 보면 신전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기념비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여겨
왕의 시체를 피라미드에 보존했습니다. 사카라에 있는 조제르 왕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50년에 만든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52,608평방킬로미터의 넓이에 144.4m의 높이로 한 개의 무게 하나하나가 2.5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들이 200만 개나 사용된 가장 큰 피라미드죠. 이러한 기념비를 만든 이유는 평민과 지배계급을 구분하고 지배계급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엄격한 계급 차별은 모든 문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는데 처음에는 성직자들이 재물을 독점했고 성직자들보다 왕족이 세력이 강해지자 왕과 군인, 관리들이 재물을 독점했습니다. 기원전 2600년에 만들어진 우르의 기둥은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신께 제사를 드리던 신관들이 제일 먼저 노동에서 해방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계급이 탄생하게 되었죠. 초기 이집트의 경우에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모두 신관의 소유였고 사원에서 사용됐습니다. 문명의 진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문자의 사용입니다. 수메르의 신관들은 신전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었고 결국 문자를 발명하게 되었죠.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200년 전 점토판에서 발견됐는데요. 신관들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점토판을 만든 다음 뻣뻣한 갈대를 사용해서 글자를 새겼을 것입니다. 최초의 문자는 단순한 그림으로 물고기나 소, 화살의 모양을 한 것으로 이것들을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그림 문자들은 점차 수익이 모양의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익이 문자라고 하죠. 이렇게 기원전 2000년경 소와 물고기, 화살의 그림은 수익이 문자로 변했고 원래의 형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신관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었던 문자와 문서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 후 글자의 여러 용도들을 알게 되면서 편지를 보내고 기도, 찬송, 법률, 역사적인 사건, 문학 활동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사용했죠. 곧 문자는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이란과 인도, 그리고 이집트와 크레타 섬까지 전파됐습니다. 수메르인의 업적은 문자의 발명으로만 그치지 않았는데 수메르인들은 1분을 60초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었으며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눈 태양력은 이집트에서, 태음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됐습니다. 수학이 발달하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 수메르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무게를 재는 단위를 표준화하고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함무라비 왕 시대에 곱셈법을 만들고 분수의 개념을 세웠으며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바로 현대 수학과 기하학의 기초는 이 무렵에 세워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농사를 짓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을 뿐 문명의 탄생이 뒤처져 있었는데 기원전 2000년경 마침내 유럽의 가장자리인 크레타 섬에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문명은 크노소스의 전설적인 왕의 이름을 따라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지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기간은 인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특징을 단지 도시의 크기나 기념비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시기는 위대한 진보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자와 수학, 달력의 발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볼 수 있던 소가 끄는 쟁기가 인도와 중국으로 전해졌고 수레에 2개의 바퀴를 달기 시작했으며 복잡한 화학 지식과 야금술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모든 업적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도시국가와 제국의 탄생은 계급의 발생과 독재를 가져왔죠. 현대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먼 옛날 문명의 발달로 얻은 지배 구조는 오늘날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명의 발달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치른 대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